안녕하세요, 태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작년에 이어서 2024년 올해도 부산국제건축제 홍보대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단독주택, 호텔, 어린이 도서관 등 총 5개의 영상을 올려서 약 70만 조회수를 올리며 부산국제건축제를 알렸는데요. 올해도 주택뿐만 아니라 대형 카페, 스테이, 공공건축물 등의 촬영을 잘 기획해서 부산의 젊고 유능한 건축사들의 활동과 생각에 대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4 부산국제건축제는 오는 10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라호호 건축사 사무소 조호재 건축사라고 합니다. 뒤에 되게 멋있는 건물이 있는데요. 예. 이 건물이 도대체 뭔가요? 베이커리 카페 한 종류고요. 여기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예. 울산이거든요. 영남 알프스라고 하면 많이들 아실 텐데요. 거기에 이런 멋진 베이커리 카페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준공이 작년 가을쯤에 저희가 준공을 받았고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지는 6개월, 7개월 그 사이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등억꽃향 등억꽃향. 이라고 하던데요. 등억꽃향이 무슨 뜻이에요? 등억은 지역명이 등억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등억 알프스리라고 하는 지역이고, 제가 처음 듣기로는 영남에서 여기만 눈이 온다고, 그래서 영남 알프스길, 등억 알프스길로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지역명을 등억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사업주분이 꽃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올드하긴 하지만 꽃향이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억 꽃향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올드하다라고 했는데 또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처음에 제가 프로젝트를 의뢰를 받고 장소에 처음 왔을 때는 지금 보셨던 장소가 전부 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산은 아닌데 경사지형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뒤쪽에 저희가 돌을 이용해서 석축을 쌓아놨는데 저런 석축의 돌들이 되게 많이 이제 모여져 있는 그런 채석장과 같은 모습 위치였습니다. 처음에 건축주분하고 어떻게 컨택이 되어서 어떤 의뢰를 받으셨는지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원래 울산에서 한 30년 정도 지역에서 유명한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을 많이 하시다가 10년 정도 이렇게 잠시 이제 업을 접으시고 다른 거에 대해 좀 집중을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하셔서 처음에 이제 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베이커리 유형보다는 요즘에 많이들 각광받고 있는 혼합된 베이커리 카페의 모습을 가진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저희랑 만나게 되었고, 어떤 좋은 분이 소개를 해주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물 모양이 되게 특이한데요. 이 건물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쉽게 이제 보실 때 저희 건물이 콘크리트의 어떤 곡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지역이 등억 알프스다 보니 처음 이제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제 대중분들한테 등억 알프스에 있는 어떤 성의 느낌을 가진 베이커리 카페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자리에 처음 이제 왔을 때 산의 어떤 능선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건물과 좀 일체화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곡선의 어떤 콘크리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곡선이 지금 3군데가 튀어나와 있고요. 예. 아주 기하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부가 어떻게 돼 있을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멋진 건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가 보니까 네. 여기 잠깐 살펴보면 이쪽도 이제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곳곳에 야외에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제 이쪽이 아닐 것 같아요. 입구는 오셨던 방향으로 가시면 우리 입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이런 건물을 짓는 데는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린 거예요? 허가 받고 이제 착수에 들어가서 준공 받는 데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와, 1년 6개월 엄청나네요, 진짜. 그 준공 받는 과정도 오래 걸렸고, 허가 받고 또 가운데 또 설계 변경도 한번 했었고, 그런 과정이 다 포함이 돼서 한 1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여기는 그럼 토지 용도가 원래라면 뭐였어요? 자연녹지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허가 받는 과정이 꽤나 복잡했겠어요. 예, 건축도 건축인데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행위 허가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이제 입구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가 등억꽃향이라고 해서 지금 발음이 좀 예. 아직까지도 네, 어렵습니다. 처음에 좀 힘드실 등억꽃향.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여기 1층, 2층, 그리고 3층 옥상 야외 정원 이렇게 있거든요. 네, 1층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와, 되게 멋있다. 노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요. 예. 건물이 너무 우리 왜 요즘에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잖아요. 성벽의 느낌을 좀 잘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물의 재질이 처음에 석재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석재보다는 콘크리트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와,
진짜 멋지네요. 베이커리가 생각보다 너무 크네요. 아, 예. 너무 빵 예쁘다. 종류가 되게 많다고 안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자주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들었어요. 와, 케이크도 팔고요. 그죠? 네, 너무 예쁜 이런 빵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내부에 동선 같은 것도 다 고려해서 네. 또 설계를 하셨겠네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처음 이제 사업주도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게 이게 베이커리 카페지만 좀 미술관 같은 그런 느낌이 내부에서 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인테리어 팀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런 곡선의 모습들을 이렇게 동선의 어떤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모습들이 건물의 외부의 어떤 그 곡선의 모습들과도 좀 유사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곡선으로 움직이면서 모든 베이커리를 다 훑고 구경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네. 유리가 곡면의 디자인에 걸맞게 네.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요것도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가 곡면으로 잡았던 거를 직선화를 해봤어요. 시공사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직선화를 하다 보니까 이 곡면 느낌이 안 나서 안 된다. 어떻게든 곡면 유리를 다시 만들자 해서 어렵게 찍혀낸 곡면 유리입니다. 단순히 디자인 때문인가요, 이런 거는? 예. 기능성은 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둥도 굉장히 많네요. 외부의 모습들이 이제 둥근 모습들을 지니고 있고 2층에서 2층 바닥을 이제 잡아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기둥의 모습들을 내부에서 이렇게 갤러리처럼 연출하고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보시는 모습이 다 원의 어떤 열조의 모습들이 마치 이제 미술관 갤러리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이고요.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업주분이 이렇게 DP를 하고 도자기 모습들이 우리 건축물과 좀 유사하다고 하셔서 DP를 하고 계시고요. 미술관 같아요. 네, 처음 이제 의도도 내부에서는 미술관 같은 느낌을 좀 연출을 하자 네, 그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었어요. 앞서서 밖에서 보니까 네. 갤러리, 전시전 같은 그런 현수막도 걸려 있던데요.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간인 건가요? 베이커리 카페가 주 목적이지만 남은 어떤 공간을 사용을 해서 미술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었고 처음에 이제 현수막을 보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갤러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술관 전시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와, 여기 이제 2층인데요. 2층에도 이 곡선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공간이네요. 아까 전에 밖에서 건물을 보고 오니까 이제 이 내부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건물 외관을 보면서 여기 위에 창이 있는 걸 봤거든요. 예. 조그마한 네. 창들. 네. 여기 지금 오면서 보이던데 저기 위에 저기 창문이 조그맣게 있어요. 네. 저거는 왜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건물의 둥근 모습과 옥상의 부분을 조금 떨어뜨려 놨습니다. 떨어뜨려진 부분에 자연빛을 최대한 유도를 하려고 했었고 실내에서 봤을 때는 자연빛이 이제 그림자가 지는 모습들이 내부 공간을 조금 더 유쾌하게 하고 또 풍부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여기가 근데 산이랑 엄청 가까이 있나 봐요. 바깥에 보니까 나무가 손에 잡힐 듯이 앞에 와 있거든요. 네. 네, 숲이 거의 맞닿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창으로 넘어 보이는 이 풍경들이 너무 멋지게 보입니다. 초록초록하고. 향후에 여기는 이제 수공간을 좀 만들어서 계곡으로 이렇게 꾸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주셔서 또 그 부분도 향후 2차적으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물놀이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물도 보고 산도 네. 보고 물소리도 나고. 예, 네. 딱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보이실 텐데 예. 사자바위가 있어요. 사자바위요? 예. 저거 봉오리 있는 저건가요? 예, 저게 사자바위라서 좀 아. 에피소드긴 한데 네. 처음에는 이 부분의 어떤 창이 반대편 건물에 보이는 창처럼 되게 좁은 창이었어요. 근데 여기가요? 네, 네. 한 이 정도?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사업주분께서 보통 이제 상업 건물 같은 경우에는 창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전망을 보기 위한 창이 많은데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창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왜 창이 없지? 네. 건축사님, 창이 왜 이래 없습니까? 이러면서 예, 카페인데 맞습니다. 풍경도 좀 네. 봐야 되는데 예. 왜 이렇게 콘크리트만 다 발려놨습니까? 예, 그렇게 한 5번, 6번 이야기를 하셔서 네. 아, 대표님,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창을 내려고 해도 창을 내다 보니까 처음 컨셉의 느낌들이 계속 사라지는 것 같다고 외부에 창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바라보는 외부의 모습들을 조금 절제화해서
좀 극대화하려면은 콘크리트 모습이 더 많은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m 정도 더 넓혀서 처음 계획과 다르게 창을 좀 넓게 공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축주분의 강력한 니즈가 들어간 공간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예. 여기만은 사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창이 들어오게 네, 되네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사자바위가 보이고 여기서 이제 사진도 찍으시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네, 방금 전에 절제라는 말을 하셨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콘크리트 건물에 회색 빛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창이 또 너무 많다 보면 오히려 더 디자인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 두 가지 부분이 되게 디자인할 때도 되게 상충이 됐었어요. 네.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창이 많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됐었고, 그 고민을 충분히 해서 그만큼 또 창이 많아진 어떤 상황들도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서서 있었던 공간이네요. 네. 아까 그 계단이었던 거죠? 예, 그 계단님 여기서 다 앉으셔서 네.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는 커피 한잔 하시고, 지금 앞에 이제 경작을 하고 계신데, 예. 원래는 여기 이제 갈대 숲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이제 가을 되면 또 좋은 어떤 경관이 연출될 것 네. 같습니다. 추수뷰 나오겠네요. 추수뷰. 네, 추수뷰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보니까 네. 완전 우거져 있는 숲입니다. 그냥 네. 바로 산이네요. 산 중턱에 지어져가지고 피톤치드가 그냥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야외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날씨 좋을 때는 여기 앉으셔서 네. 또 안에 테이블이 좀 부족할 수 있어가지고 여기서 또 베이커리 드시면서 커피 하시고 담소 나누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평일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 한적한데 주말에는 정말 엄청 붐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구보나 초대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갤러리인가 봐요. 한 부분을 갤러리로 또 활용을 하고 계셔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갤러리 부분은 오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둥근 부분이 총 네.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 중에 꼭지를 한 꼭지가 이제 갤러리로 사용을 해서 베이커리 카페와 플러스 갤러리 어떤 퓨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이커리 카페하고요 갤러리하고 합쳐지는 경우가 요즘에 트렌드인가요? 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즐기는 어떤 공간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는 좀 예술품들도 같이 좀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사업주가 이거는 제안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이 공간은 이제 갤러리로 사용하고자 비워둔 공간입니다. 사업주분이 이제 이런 공간도 충분히 테이블을 놓고 수익화를 네, 할 수 네. 있음에도 또 갤러리에 네, 대한 맞아요. 그런 로망이 있으셨던 예, 예. 분인가 봐요. 예, 처음에는 테이블도 놓고 했었었는데 이 자리에는 미술관 전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계속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위치가 차를 타고 직접 찾아서 와야 되는 곳이라서 네. 좀 여유를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맞습니다. 커피 먹으면서 또 갤러리의 이 아름다움도 한번 느껴보고 여유를 네. 느껴보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작가전, 초대전 앞으로 다양하게 한다고 하니까 근처에서 또 커피랑 베이커리 드시고 또 같이 이게 문화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단도 앉아서 마실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우와. 이걸 이제 콘크리트 면을 거부집을 떼내고 네. 고압 살수로 치핑을 한 겁니다. 아, 이게 어떤 네. 가공이 들어간 건가요? 네네네. 이게 어. 진짜 센 어떤 수압으로 콘크리트를 다 치핑을 해서 네. 원래 콘크리트 안에 이제 자갈이 들어가는데 그 자갈의 모습들을 양쪽으로 연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러프한 이런 느낌을 내고자 하신 건가 봐요. 네네. 네. 이런 녹슨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예, 얘들도 뭐 이렇게 랜덤하게 좀 아. 보이는 상황이고. 와, 멋지네요. 자갈이 이쪽에도 그렇고 양옆으로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을 안 해줬으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약간 보랏빛이 나잖아요. 네. 그 레미콘 콘크리트는 지역마다 다 달라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의 자갈들은 약간 보랏빛이 난대요. 그래서 막상 뜯어보니까 이제 보랏빛의 어떤 벽이 연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약간 랜덤하게 네. 이런 자재 하나하나 찾는 것도 네. 진짜 그 고민의 연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루프탑에 있는 공간으로 와봤는데요. 와, 여기는 뭐 너무 좋네요. 주변에 다 산으로 둘러싸여 네. 있어가지고 서라운드로 그냥 산으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요. 제 눈에 보이는 한 85% 이상이 다 녹색입니다. 와, 진짜 너무 좋네요, 여기는. 날씨 좋은 날에 손님들이 여기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카페 오시면 제일 이야기들 하시는 게 주변의 산들과 너무 경치가 좋다, 너무 힐링된다, 복잡한 어떤 생각 갖고 오셨는데 너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 관점에서 옥상 공간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제약이나 이런 어려움은 없었는 건가요? 제약이 있었어요. 저희 카페가 처음 계획 자체는
손님들이 주차를 하시고 이제 카페를 들고 이제 지금 저희가 걸어왔던 길들을 다 걸어서 옥상에 오셨을 때 카페를 들고 이렇게 저기 산으로 바로 이제 연결해서 네.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에서 이렇게 좀 즐기시는 모습을 꿈꿨는데 여기 예,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어져야 되다 보니까 유리 난간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램으로는 네. 이 유리 난간이 없고 다. 이제 저 예, 스트리트로 바로 그냥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으로 그냥 바로 이어져 가지고 예. 이 산 속에서 그냥 알아서 놀게끔 하려고 했던 산에서 거네요. 소풍도 하고 막 네. 애기들 막 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런 건 연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자연 바위 그냥 그대로의 평평한 데서 모습. 네. 앉아가지고 왜 우리 등산 가면은 맞아요. 예, 산에 가서 네. 이제 평평한 자리 찾아서 앉듯이 네, 아, 그래서 그렇게 하려 했으나 그러면 객석이 그 자리가 엄청 많잖아요. 네. 다 자리니까 근데 그거는 힘들다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네 그렇죠. 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네, 꼴이 되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는 거. 네. 하지만 생각은 처음 그렇게 컨셉은 이쪽으로 바로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숲이 가까이 있고 산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그런 환경들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였겠죠. 네. 돌아서 보니까 이렇게 너무 멋진 공간들이 이어집니다. 아, 진짜 가슴이 탁 트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도 산하고 거의 붙어 있거든요. 숲속에 와 있는 듯하고 참 힐링이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2024 부산국제건축제 이제 첫 번째 영상으로 라라호호 건축사 사무소의 조호재 대표님의 등억꽃향 예, 등억꽃향입니다. 베이커리 카페에 와서 한번 공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봤거든요. 부산에 있는 젊은 건축사들이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네.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베이커리 카페, 대형 카페를 건축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이 건물도 너무 멋지고 외형도 미술관 한 채를 지었다 했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고 멋졌는데요. 이런 거는 건축하는데 건축비는 약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해요. 건축비는 약으로 말씀드리면 인테리어 별도, 집기류 별도, 토목이 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토목 건축 다 포함해서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축을 꿈꾸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2024 부산국제건축제 다음 현장에서도 주거뿐만 아니라 뭐 상업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 같은 공공건물 같은 것도 건축사님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영남 알프스에 와가지고 등어꽃향 오셔가지고 오늘 봤던 영상의 모습들을 곱씹어 보면서 커피 한잔 하고 또 빵도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 한번 나들이 겸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